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의 금요 리포트.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똥 된다. 지금은 자산에 묻어둬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거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부제를 붙여놨는데요. 자,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할 때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기 때문에 주식거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금요 리포트 오늘로 8회째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리포트 몇 개 선정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를 선정했나? 1월 6일 날 나온 SK증권의 베팅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이유라는 리포트, 그리고 1월 6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 12월 ISM 제조업지수 서프라이즈, 그리고 케이프투자증권의 국내외 경제 이슈, 1월 7일에 한국투자증권의 증권업 프리뷰, 그리고 1월 6일 하나투자증권의 증권업 전년비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증권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엮일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의심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줄곧 상승을 외쳐왔고 12월에도 그리고 1월에 만든 영상에서도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더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결정에 따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겠죠.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듣는 것은 좋지만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리기 바랍니다. 자, 미친 상승, 한국 주식시장이 미쳤어요. 자,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와, 정말 이래도 될까라는 정도로 시장이 상승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시장이 이제는 버블 파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14년 전 2007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대형주가 잡주처럼 움직이는 시장, 지금 바로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3000이면 고점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비웃듯이 상승하고 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눈앞의 가격,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객들은 그저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과연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무대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무대가 기획되는 그런 일들이 꾸며지는 곳이 바로 무대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12월 ISM 제조업지수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미국 제조업지수가 서프라이즈, 그리고 생산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제조업지수의 긍정적인 변화는 한국에 매우 호재입니다. 자, 왜 미국 제조업이 좋으면 한국이 좋냐? 그건 뒤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 생산지수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물 경제 매우 안 좋을 것 같고 미국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제조업 지수가 올해 여름부터 지금 회복세를 달리고 있고 지금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보다 더 좋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재고는 감소하고 생산은 확대되고 있다. 즉 생산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건수가 전월비 2.8% 상승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발한 활동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나온 국내외 경제 이슈 쭉 한번 나열된 거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제조업 지수 오른 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것은
것은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언급하고 있고 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생산지수 서프라이즈 시연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개 다 가져가면서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습니다.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자, 왜 폭등을 했느냐? 미친 듯이 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폭등을 했죠. 바이든 당선인이 개인들에게 $2,000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이제 그것이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또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호재고 어쨌든 전 세계 증시의 호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지금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2018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지수는 2019년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는 뭔가 개차반인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뜯어보면은 수치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금 2019년보다 더 좋아진 상태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사실은 불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보다 지금 더 좋아졌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또 서프라이즈 소식, 사우디가 감산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미국 제조업 지수 서프라이즈, 생산지수 서프라이즈, 유럽 제조업 PMI 상승, 그리고 조지아주 미국 민주당이 승리,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막대한 부양책이 통과가 기대되고 있고 사우디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했다는 점. 자, 이런 사건들이 일주일 동안 일어났는데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라고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친절히 하나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쓴 책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 14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채찍 효과를 생각하면 한국이 더 큰 호재다. 자, 미국 제조업 생산지수의 상승은 결국에는 한국의 수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즉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된다는 건데 자,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서비스가 중심이고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0쪽에 채찍 효과와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생산 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미국 생산자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채찍 효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국가 물건을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실제로 미국 산업 생산 증감률과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빨간색이 미국 산업 생산 증감률이고 파란색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미국의 생산 지수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빨간 선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나라 많이 올라갑니다. 빨간 선이 조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몇 배나 더 크게 올라가죠. 수출이 그만큼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생산지수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여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하락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올라가는 데서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생산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이 2021년에는 더욱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고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대기업들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들도 잘 되는 거죠.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고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와 어떤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왜 모두 하나같이 ISM 미국 제조업 지수를 언급하느냐. 이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월 7일 한국투자증권 증권업 프리뷰 한번 가져왔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으로 벌었 그런 이야기도 하죠.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면 증권사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그러면 더 오르고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할수록 증권사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프리뷰 보면은 계속된 호황. 그래서 2021년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2021년 순이익을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만큼 증시가 호황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브로커리지와 IB 트레이딩 부분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점은 해외 주식 분기 약정 대금이 지금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서 국내 시장에 주식 투자 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증권사들한테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거의 뭐 비대면으로 만들어서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자,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해외 주식 투자는 수수료를 많이 떼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가 돈 되는데, 뒤에서 나올 차트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해외 투자 약정 대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증권사들의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수료 수익이 엄청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도 수수료를 떼먹고 팔 때도 수수료를 떼먹고 두 번이나 수수료를 떼먹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떼먹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좋습니다.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것 증권사에서 매우 권장하는 바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의 신용 공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용을 많이 쓴다는 거, 다시 말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자, 보면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용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신용이 이자율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이자 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이렇게 신용 융자가 늘어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수익이 또 크게 증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좋은데, 지금 현재 신용 융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거의 뭐 20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거나 4분기는 지금 7,400억으로 컨센서스를 26% 상회할 것이고, 자,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차트 몇 개 가져와 봤는데, 해외 주식 약정 대금 2020년에 매우 크게 증가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신용융자를 거의 매일 파악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신용융자가 그렇게 늘어나도 아직까지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는 공매도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개미들을 털어먹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회전율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뭐 단타개미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 월별 주식거래 활성 계좌 수, 자, 주식거래의 계좌도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식에 참여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한국 주식에는 투자 안 하고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에 바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그리고 SK증권의 베팅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이유라는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하락에 대비할 때가 아니라 상승에 대비할 때이다. 즉,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주식이 더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승 리스크를 상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리스크에 대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또 전망이 나왔느냐? 지금 사람들이 뭐만 보느냐? 분자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죠. 분자, 즉 올라간 주가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분모라는 겁니다. 분모.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만큼 합리화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옛날에 지금 주식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였다면, 작년 초에 2020년 초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3천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라, 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 주가가 오르는 게 합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자, 무조건 숫자만 봐서
과열이다, 고평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내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 순이익 전망치 133조를 기준으로 코스피 전망치를 내놨는데 바로 3,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SK증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겠죠. 3,500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롱 포지션으로 빅스, 대형주,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리 즉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숏은 바로 캐시를 해라. 자, 다시 말해서 현금 들고 있지 말고 주식을 더 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시장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 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식가 오르는 거 다 좋지만 또 증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돈인가? 자산 가격 수준을 보면 월급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현실입니다. 근로소득 상승이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주식 투자에 참여를 많이 했기를 바랍니다. 자, 투자를 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쩌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쥐고 있다면 삶은 더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삶은 더 비참해지겠죠. 왜? 현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면 월급만 가지고는 그것을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자, 집 못 사고 전세 살다가 전세도 못 구해서 이제는 월세 살고, 월세는 점점 높아지고, 월세는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생활고에 찌들다가 절망 속에 빠져들 겁니다. 자, 현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반비례해서 자산 가격은 더욱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 해지가 아니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현금을 자산화시키고 그리고 자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